최근에 그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 관련해서 비자 문제 얘기도 좀 나올까 싶은데 일단 그 오늘 정부가 한미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나 점검 등을 위해서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을 확인했고 단기 관광에 주로 쓰이는 이스타 비자로도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라는 부분인데 그런데 좀 궁금한 부분이 이번 사태 이후에 이 숙련된 우리 기술자랄지 뭐 전문 근로자랄지 이런 분들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비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번 같은 일이 다시 안 생긴다라는 의견도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나온 것처럼 단순히 이스타 비자로도 동일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부분 여전히 좀 불안한 측면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측면과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나눠보시면 네. 적절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 측면에서는 이스타라든지 비완 단기 그 상용 비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숙련 그 노동자들께서 이제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설치라든지 점검, 보수 같은 그런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한미 양국이 이제 그러한 합의를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이스타라든지 단기 비완 비자를 가지고도 숙련국들께서 이제 그 바로 이제 입국하셔가지고 업무를 하시는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을 위한 한국의 전문 인력을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가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이것은 미국 내 입법을 필요로 하는 그 내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방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긴 했습니다만 미국 내의 정치적 환경을 보면 이렇게 그 외국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한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노동자들이 이제 미국 내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여전히 미국 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무마해 가면서 설득하고 압박하면서 이제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될 건데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문 인력들이 들어오는 게 필요하고 들어와서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한 정치적인 모멘텀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좀 난관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 특히나 또 하나가 에이펙 계기로 이 미중 정상회담도 열릴지 관심입니다. 열린다면 두 정상 간 회담의 테이블에는 어떤 내용들이 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원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실질적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경제 통상 부분, 특히 이제 무역 적자를 줄이고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미중 간의 관계에서 가장 화두로 떠올랐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라든지 농산물,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미국산 그 물품을 좀 더 구매를 한다는 약속을 해주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이제 그 관세율, 중국에 대해 부과했던 고유의 관세율을 낮추는 이러한 그 네. 상응 조치를 하고 이와 더불어서 중국에게 미국이 바라는 단기적인 이유가 뭐냐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입니다. 중국에 제조돼서 캐나다나 멕시코를 경유해서 미국에 유입돼서 상당히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보다 더 강경하게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하자 이런 부분을 약속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상당히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성과가 생기는 거고요. 네. 중국도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측면에서 한숨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반면에 이제 원론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대만 문제라든지 외교안보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단기간에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국가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 쪽으로부터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남중국해라든지 여타 부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 중국 이해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원론적으로 입장만 교환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서울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 예식 취소와 번복 사태가 지금 논란이 됐는데 중국은 지금 신라호텔의 영빈관에 미국을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지금 알려졌었는데 미국 측에서 이걸 난색을
난색을 표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잡혔다가 취소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던데 이걸 가지고 지금 숙소 외교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때문인지 지금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랄지 장소랄지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것도 큰 변수인데 숙소 문제가 예상 밖의 이슈로 좀 번져나가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치열합니다. 네. 미국과 그 중국 정상이 만나면 기싸움이 대단하고요. 작은 의전까지도 상당히 신경 씁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와서 자국 정상이 특히 미국과 중국이 어떤 신경전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인 그러한 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숙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외국 한국에 나와 있지만 중국 정상이 머무르는 곳에 미국 정상을 초청하면 그 외교적으로 본다면 중국이 초청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여유 있게 맞이하는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약간 호스트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외교적으로 홍보하기 좋은 거거든요. 국내 정치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측이 지정한 호텔로 와라, 머무는 호텔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뻔히 아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는 것이고 원래 미국과 중국 같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가 수장들이 만나시면 진짜로 하나 조그마한 부분까지 의전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따지고 이제 으르렁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번에도 예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정이라든지 여타 이제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는 것은 거의 이제 국가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알려지지 않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이제 양측이 기싸움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기 정상이 좀 우월하게 보이도록 나아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외교전을 펼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에이펙에 참석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지만은 에이펙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이뤄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것이 열려 있다 밝혔는데 지난주에는 그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는 북한의 비핵화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언급이 좀 눈에 띄고요. 북미 대화 가능성이 좀 이것으로 인해서 좀 높아졌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성사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 꽤 있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경주에 방문하셨을 때 일정이 일정 후에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머무른다 이런 루머, 추정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셔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조건 없이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비핵화 논의보다는 일단 만나서 다시 친분을 확인하면서 이제 북미 대화 재개의 신호탄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미 회동이 다시 한번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와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